한우진은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어요.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빨리 좋아졌어요. 우진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예전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새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우진 오빠, 퇴원 축하해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지은호는 꽃을 창가에 놓았어요. 우진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지은호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기증자분 덕분이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분한테도 정말 감사해. 우진은 간 기증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 기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진은 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은호가 우진 옆에 앉았어요. 오빠,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대학 복학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할 거야. 은호에게 폐 끼치지 않게요.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무슨 폐예요? 우리 가족인데. 우진도 웃었어요. 맞아. 우리 가족이지 혈연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진짜 남매처럼 가까웠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호야, 고성이는 어떻게 됐어? 지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이혼 준비 중이래요. 횡령으로 고소도 할 거라고. 우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엄마였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좀 안쓰럽네. 지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고성이한테서 완전히 독립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살 거야. 지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 퇴원날 우진은 병원 현관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우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은호가 우진 옆에 섰습니다. 오빠, 우리 가게 가서 밥 먹어요. 우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우진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웠어요. 한편 지강호는 요리학원 수업에서 특별 과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거였어요. 지강호는 된장을 베이스로 한 퓨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접시 위에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가 완성됐어요. 된장 소스로 맛을 낸 닭가슴살, 그 위에 얹은 채소 가니쉬, 옆에 놓인 마늘칩,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이 요리를 맛봤습니다. 한 입 먹, 눈이 커졌어요. 강호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 다른 학생들도 맛을 봤습니다. 모두 감탄했어요. 와, 진짜 레스토랑 요리 같아요. 선생님이 지강호에게 물었습니다. 강호야, 너 이 된장 소스 어디서 배웠어? 지강호가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식당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 요리 실력이 대단하시구나. 이 된장 소스 정말 깊은 맛이 나. 지강호는 뿌듯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지강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호야, 다음 달에 요리 대회가 있는데 나가볼래? 지강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 실력이면 충분히 상 탈 수 있어. 지강호는 집에 돌아와 엄마 정순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요리 대회 나간대. 정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우리 강호가? 지강호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응,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 정순이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강호야, 자랑스럽다. 지강호도 엄마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된장 만드는 법 가르쳐줘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정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지강호는 엄마를 위해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꼭 대회에서 상을 타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한 달 후 요리 대회 날이 왔습니다. 지강호는 긴장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집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거든요. 대회장에 들어갔을 때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한식의 현대화였어요. 지강호는 바로 된장 퓨전 요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원에서 발표했던 그 요리긴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어요. 지강호는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익히고 된장 소스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비법대로 천천히 끓였습니다. 향이 진하게 났어요. 플레이팅도 신경 썼습니다. 접시 위에 예쁘게 배치하고 가니쉬로 마무리했어요. 완성된 요리를 심사위원 앞에 내놓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요리를 맛봤습니다. 한 입 먹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신호였어요. 지강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참가자의 요리를 맛본 후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3등부터 발표했어요. 지강호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2등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지강호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1등이 발표됐습니다. 1등은 지강호 씨. 지강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등. 정말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정순이가 울며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지강호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내가 1등 했어. 정순이가 아들을 꽉 안았어요. 강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모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강호는 트로피를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았어요. 정순이가 트로피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강호 정말 대단해. 지강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꼭 유명한 셰프 될게. 정순이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지강호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정순이는 지강호를 응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은 지은호를 불러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12월 말이라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지은호는 코트를 여미며 이지혁을 기다렸습니다. 이지혁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걱정스러웠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지혁은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지은호에게 둘러줬어요. 지은호가 놀라 물었어요. 부장님, 왜 이러세요?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추우면 안 되잖아요. 지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지혁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렀어요. 저 멀리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어요. 은호 씨, 예전에 우리 여기 왔었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3년 전이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 한강공원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정략 결혼을 선택하면서 모든 게 끝났죠. 지은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지혁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은호도 옆에 앉았어요. 이지혁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 저 그때 정말 바보 같았어요. 왜 은호 씨를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부장님, 이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후회했어요. 매일 밤 은호 씨 생각하면서 잠들었어요. 왜 그때 은호 씨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지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 씨,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은호 씨한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지혁의 다음 말은 지은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은호 씨,
저 병에 걸렸어요.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무슨 병이요? 이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장병이에요. 심근병증이래요. 6개월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지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이 죽는다고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안 돼요. 부장님은 죽으면 안 돼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은호가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안 돼요. 부장님, 저 부장님 좋아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더 꽉 안았어요. 나도 은호 씨 좋아해. 아니,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은호야, 울지 마. 내가 꼭 살아남을게. 기증자 나타나면 수술 받고 건강하게 돌아올게.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약속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약속해. 나 은호랑 결혼하고 싶거든. 지은호의 눈이 커졌어요. 결혼요?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내가 건강해지면 은호한테 청혼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줘. 지은호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한강변을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어요. 은호야, 내가 만약 못 살게 되면. 지은호가 이지혁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장님은 꼭 살 거예요. 이지혁이 웃었어요. 알았어. 안 할게. 하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요. 심장 기증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자기 차례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들이었어요. 회사 일, 식당 일, 날씨 얘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 이지혁은 6개월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지은호는 그 시간을 이지혁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온 두 사람은 지은호네 식당으로 갔어요. 정순이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혁 씨, 어서 와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줌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정순이가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지은호와 이지혁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행복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장님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이지혁도 웃었어요. 나도 그래. 정순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한 김치찌개와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정성 가득한 음식이었어요. 이지혁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지혁이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잘 먹었어요. 정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또 와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배웅했습니다. 식당 밖까지 따라 나왔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들어가. 추워.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있을래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지은호도 이지혁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부장님. 이지혁이 지은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내일 봐. 지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네, 내일 봐요.
이지혁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지혁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지은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이가 딸을 보며 물었어요. 은호야, 지혁 씨 좋은 사람 같더라. 사귀는 거야? 지은호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잘해줘.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시한부라는 것을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지은호는 혼자 걱정을 안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부장님, 제발 건강해지세요. 제발. 고성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었어요. 26년 동안 박진석 부인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인간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싸구려 모텔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모텔 방은 좁고 지저분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침대 시트는 얼룩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곳에 있다니.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20만 원 정도였어요. 카드는 전부 정지됐고 통장도 동결됐습니다. 고성이는 절망했어요.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지인들은 고성이를 외면했어요. 뉴스에 이혼 소식이 나갔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영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문자를 보냈어요. 영라야,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에게도 연락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남겨진 겁니다. 그때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지은호한테 가면 돼. 지은호는 착하니까 날 도와줄 거야. 고성이는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지은호네 식당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돈을 내고 내렸어요. 식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이네 식당. 고성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지은호가 홀을 돌아다니며 서빙하고 있었어요. 고성이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호가 고성이에게 다가왔어요. 나가세요. 당신 여기 오면 안 돼요. 고성이가 애원했습니다. 은호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지은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제 엄마 아니에요. 나가세요. 고성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어요. 은호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고성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하지만 고성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엄마한테 돈 좀 줘. 얼마 안 돼도 돼. 그냥 밥값이라도. 지은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돈을 달라고? 지은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을 꺼내 고성이에게 던졌어요.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고성이가 돈을 주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지은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돈을 쥐고 식당을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우산도 없었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고성이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고성이의 옷이 흠뻑 젖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멍하니 있었어요. 26년간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고성이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2명의 경찰이 고성이 앞에 섰습니다. 고성이 씨 맞으십니까?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저예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고성이는 놀랐어요. 체포, 지금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고성이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고성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자가 됐어. 경찰차로 끌려가는 고성이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수군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뭐래? 무슨 죄 지었대?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속에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였습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26년간 쌓아올린 부, 명예, 지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유치장에 갇혔어요. 좁고 추운 공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30년 전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은호를 버렸을 때, 박진석과 재혼했을 때, 고성이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내일 첫 조사가 있을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치장 안은 조용했어요. 고성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가 떠올랐어요. 은호의 얼굴, 우진의 얼굴, 박진석의 얼굴, 모두가 고성이를 원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은호를 제대로 키웠더라면, 우진을 통제하지 않았더라면, 박진석한테 솔직했더라면, 하지만 가정법은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고성이 씨, 앉으세요. 고성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온재단 횡령건부터 여쭙겠습니다. 언제부터 재단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까?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고성이는 지쳐갔어요. 형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증인 진술, 모든 게 고성이의 범죄를 증명했어요. 고성이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재단 돈을 빼돌린 것, 은호를 사망 신고한 것, 우진을 통제한 것, 모두 인정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고성이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성이는 벽에 기대 앉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감옥에 갈 겁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26년간의 거짓말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습니다. 고성이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성이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대기업 회장 부인, 횡령 혐의로 체포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박진석은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박진석은 TV를 껐습니다. 이제 고성이와는 완전히 끝났어요. 박영란은 뉴스를 보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체포됐다니. 아무리 미워도 엄마였거든요. 이지환이 박영란을 안아줬어요. 영란야, 울지 마. 박영란은 이지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우진은 뉴스를 보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통제하고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호는 뉴스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고성이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지은호는 정순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정순이가 딸을 안아줬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성이의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도했고 어떤 이는 슬퍼했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을요. 이 지역의 기적적인 심장 기증자 등장, 지은호와의 감동적인 재회, 박성재의 새 출발, 그리고 모두의 행복한 결말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